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마감 동향과 주요 소식들을 해외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종료되며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주가는 6월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CNBC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CNBC는 뉴욕 증시가 지난 한 주간 6월 이후 가장 저조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 다우존스 지수는 2.1%, S&P 500 지수는 2.4%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6%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된 이후 낙폭은 3%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의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이후 초반 상승폭을 반납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를 비롯해 인터넷,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상승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밝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로이터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로이터 통신은 미시건 대학교와 톰슨 로이터가 공동으로 집계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84.9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82.6과 사전 전망치 83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평가라는 분석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 기대 심리가 79에서 80.8로 올라 마찬가지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매 지수와 재고 지수도 개선됐습니다. 리처드 커틴 조사 담당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전반적인 기대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재정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에 소폭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블룸버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의 디즈니의 주가가 전일보다 5.96% 하락한 47.06달러로 마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전일 장 마감 후 전한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끝마친 4분기 디즈니의 매출액은 10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9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사전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입니다. 디즈니는 영화 부문과 채널 사업 부분의 매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성명을 통해 올림픽 종료 이후 스포츠 채널인 ESPN 등의 광고 매출이 둔화되고 영화 매출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CNN 머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CNN 머니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그루폰의 주가가 29.59% 하락한 2.76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루폰의 주가 하락은 3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업 공개 당시 주당 20달러로 시장에 대비했을 때보다 현재 기업 가치가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그루폰은 3분기 298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32% 증가한 5억 6,860만 달러로 전망치인 5억 9,100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그루폰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저조한 실적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매출액은 지난 2분기보다 10% 감소한 2억 7,69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그루폰 전체 매출의 4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미시나 라일리 앤드 컴퍼니 애널리스트는 일부 투자자들이 유럽에서의 매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사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6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수급 상황 어땠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장을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 우리 양대 시장이 모두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기록하면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특징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선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기관이 591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공동으로 1,8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646억 원 강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에 다소간 부담을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도 기관의 움직임이 주요했습니다.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343억 원을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으로 매도했습니다. 각각 219억 원, 145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760계약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99계약 그리고 426계약을 매수하는 움직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순매수하고 또 순매도한 종목 상위권에는 어떤 종목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5개입니다. 먼저 1위는요.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삼성전기, 3위가 삼성물산, 4위가 제일기획, 5위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코덱스 200이 랭크가 됐고요. 2위는 삼성 SDI, 3위가 삼성전자, 4위는 LG전자였고요. 5위가 SK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어서 순매도 종목, 공동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가 코덱스 200, 3위는 NHN이었고요. 4위가 SK하이닉스, 5위는 GS건설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2위가 현대차,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5위가 두산중공업이 랭크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공통 순매수 종목은 없었는데요. 특징적인 흐름을 기록한 현대차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현대차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은 것이 유효했는데요. 현대차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차량에 대한 연비 과장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 15일 월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 5일이었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6일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마지막으로 0.47%가 상승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장에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통 순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공통적으로 순매도한 종목은 없었는데요. 특징적으로 GS건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역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S건설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3.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700원 하락한 52,800원의 GS건설이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GS건설은 특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대형 건설주가 많았습니다. 삼성물산과 또 GS건설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GS건설은 지난 7일 어닝쇼크에 가까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8일장에서 무려 11%가 넘게 밀렸었는데요. 마지막 금요일장에서 추가적으로 3%가 넘게 밀리면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